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26의 나이에 만난 첫 남편은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전 초기엔 정말 달콤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며 미래를 그려나갔죠.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 전화가 울려도 제가 받으면 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데 술 냄새도 나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글씨로 오늘도 행복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남편을 추궁했지만 처음엔 부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쪽지가 너무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이미 10년이 넘게 이어진 이중생활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결혼 생활 대부분을 거짓으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병원까지 다니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며 위로하면서 말이죠. 이혼 과정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이중생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의 연속이었고요. 더 끔찍한 건 상대방 여자가 법정에도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차갑게 대립하는 것만큼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요? 결국 1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혼자가 된 후 5년 동안은 정말 암울했어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 그리고 눈 깊숙한 곳에 서려 있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어요.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고 3년간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줬고 아파서 잠들지 못하는 밤엔 밤새 손을 잡아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제 걱정만 했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제 전 남편은 제가 몸이 아플 때도 귀찮아했는데 이 사람은 3년이나 간병을 했다니요. 처음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밤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 모든 게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그녀가 아파하던 모습만 자꾸 떠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배신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과는 다른 순수한 사랑의 상실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살라고, 다시 행복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고 동시에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그에게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히 주워 맞추듯 그렇게 섬세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네 번째 만남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 세 번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제 마음도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이런 두근거림을 잊고 살았거든요. 첫 정식 데이트로 간 곳은 을지로에 있는 유명한 보리굴비집이었어요. 여기 보리굴비가 정말 맛있어요. 오래된 집인데 맛은 정말 일품이죠. 그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정말 분위기 있는 보리굴비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상차림과 은은한 조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문은 제가 할게요. 그가 메뉴를 보며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리굴비 정식과 동동주를 주문하더라고요. 이 집 굴비는 정말 짜지 않고 담백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첫 입을 뜨는 순간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굴비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환하게 웃자 그도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중요한 날에만 오는 곳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와의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데이트할 때도 항상 분식집만 갔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한강을 산책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저녁이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말하자 그가 잠시 멈춰 서더라고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더욱 정성스러웠어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인사동에 있는 전통찻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늑한 공간에서 국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기 녹차와 전통 과자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시는 분이 궁중 떡 전문가세요. 그가 추천해준 녹차 한 잔과 다식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들을 다 아세요? 제가 신기해하자 그가 살짝 웃더라고요. 취미가 맛집 탐방이에요. 혼자 다니다 보니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찻집에 전시된 전통 서화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전통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더라고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문인화 스타일이에요. 여백의 미가 정말 아름답죠. 전 남편은 축구와 술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품격 있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뭔가 고급스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첫 번째 선물을 받았어요.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실까요? 그가 건넨 것은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감탄하자 그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착용해보세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게 잘 어울렸어요. 진주의 은은한 광택이 제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런 세심한 선물을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선물이 왔어요. 샤넬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 향이 정말 우아해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비싼 선물이었는데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건네주더라고요. 향수를 뿌려보니 정말 좋은 향이 났어요. 플로럴 계열의 고급스러운 향이었는데 뿌리는 순간 기분이 우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선물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로맨틱한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데이트는 더욱 다양해졌어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뮤지컬도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싶었는데 표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VIP석 표를 구해왔더라고요. 공연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무대, 그리고 옆에 앉은 그의 따뜻한 존재감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인터미션 때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의 배려심까지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공연을 볼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그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는 잊고 이제 진짜 사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몇 번 더 하면서 그의 세심함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미용실에 함께 가면 어떨까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남자가 여자를 미용실에 데려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다니. 고마워요. 그가 데려간 미용실은 강남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말씀드렸던 분이세요. 그가 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단골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분이시군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원장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브 펌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조금 밝게 해주시면.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머리를 만져보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얼굴형도 완벽하고 피부톤도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3시간 정도 미용실에 있었어요. 펌을 하고 염색까지 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턱선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린 끝부분이 우아했고 은은한 브라운 컬러가 제 얼굴을 훨씬 밝고 세련되게 만들어줬어요. 앞머리도 살짝 옆으로 넘겨져서 이마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니 얼굴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어떠세요?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제가 감탄하자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용실비는 당연히 그가 다 냈어요. 꽤 비싼 금액이었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투자하는 건 제게도 기쁨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깔끔하고 세련된 단발 스타일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에 익숙했는데 이렇게 짧게 자르니 목선이 더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훨씬 단정해 보였어요. 전 남편은 제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미용실까지 데려가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선물이 왔어요. 예쁜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 그가 작은 선물이에요. 라고 건네준 것은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어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가 당황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에도 잘 맞을 거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어요. 만져보기만 해도 품질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값비싼 선물까지. 당신의 기쁜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선물들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말에는 백화점에 함께 갔어요. 옷도 몇 벌 골라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맞는 옷들로요. 그의 제안에 따라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는데 그의 안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어떠세요? 색깔이 정말 우아하고 당신의 새로운 헤어 컬러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가 고른 베이지색 원피스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격표를 보니 평소 제가 입던 옷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지만요. 입어보세요. 그의 권유로 피팅룸에서 입어봤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우아해 보였어요. 핏도 완벽했고 색깔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피팅룸에서 나온 제 모습을 본 그의 감탄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 원피스로 결정하죠. 그날 원피스 외에도 블라우스 2벌과 카디건 하나를 더 사줬어요. 모두 제가 평소에는 감히 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옷들이었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구두도 봐야겠네요. 신발 매장에서 그가 고른 것은 유명 브랜드의 하이힐이었어요. 이 높이가 당신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할 거예요. 색깔도 방금 산 옷들과 잘 맞고요. 신어보니 정말 편했어요. 비싼 신발이라 그런지 쿠션감도 좋고 발에 딱 맞았습니다. 어떠세요? 편하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새로운 스타일에 맞는 메이크업도 필요하죠. 그가 직원과 상담하며 고른 것은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였어요. 파운데이션부터 립스틱까지 풀세트였습니다. 이 컬러들이 당신의 새로운 헤어 컬러와 잘 어울릴 거예요. 직원이 제 얼굴에 직접 발라주며 설명해줬는데 정말 제 얼굴이 화사해 보였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옷, 예쁜 화장.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생각하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아름다운 남산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석양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빠른 결정이긴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세심함과 진심, 그리고 전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던 깊이를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꿈 같았어요. 웨딩드레스는 함께 고러 가요.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그가 데려간 웨딩샵은 압구정에 있는 고급 브랜드였어요. 여러 드레스를 둘러보다가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스타일의 풍성한 스커트가 달린 드레스였거든요. 이거 어떠세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당신에게는 이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가 가리킨 건 심플한 A라인 드레스였어요. 하이넥 디자인의 긴 소매, 그리고 레이스 장식이 들어간 우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화려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망설이자 그가 부드럽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도 예쁘죠. 하지만 당신의 우아한 기질을 생각하면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이 훨씬 품격 있어 보여요. 새로운 헤어스타일과도 완벽하게 어울릴 거고요. 직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고객님의 얼굴형과 체형에는 이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드레스가 사람을 압도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가 권하는 드레스를 입어보니 정말 제게 잘 맞더라고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정말 완벽해요.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신랑 예복도 함께 맞춰야겠네요.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도록요. 그의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결식장 예약부터 메뉴 선정까지 모든 걸 그가 알아서 해줬어요. 당신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결식 당일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웨딩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고 그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하니 완벽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본 그의 감탄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결식은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왔고 제 가족들도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위가 정말 신사적이고 괜찮은 사람 같다. 고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보낸 3박 4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합가 준비가 시작됐어요. 제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집도 넓고 위치도 좋거든요. 그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살던 작은 원룸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의 집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놀랐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와, 정말 큰 집이네요.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 2배는 될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집 안을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방 3개의 거실, 주방까지. 정말 넓고 쾌적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모든 가구가 브랜드 제품이었고 소파부터 식탁까지 정말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전부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골랐어요. 집은 사람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니까요. 그의 센스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제 짐을 옮기는 날 그가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줬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드레스룸을 보여주며 그가 말했어요. 이쪽 절반은 당신 옷을 걸어두세요. 공간이 충분하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정말 넓은 공간이었어요. 제가 가진 옷을 다 걸어도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옷들은 천천히 더 사면 돼요.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쇼핑하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주방을 구경하다가 놀란 점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그릇들과 식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릇이 필요한가요? 제가 웃으며 물어보자 그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아, 그냥 손님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의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침실에 제 화장대를 설치하는데 그가 특정 위치를 고집하더라고요. 여기가 채광이 가장 좋아요. 화장할 때 자연광이 중요하잖아요. 역시 세심한 배려였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 새로운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데 뭔가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행복하면서도 약간 어색했달까요. 하지만 옆에서 잠든 그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처받았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이고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오늘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 집안을 제대로 청소해보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대충 정리만 했었는데 이참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보자 싶었거든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침실까지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남편 서재도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책장을 닦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쪽을 청소하려고 살짝 밀어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책장이 벽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벽과의 간격이 있나 보다 했는데 책장을 조금 더 밀어보니 뒤쪽에 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책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도 아니고 서너 개나 되는 자물쇠가 덕지덕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곳처럼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숨겨놨을까?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다른 방들을 살펴봐도 이런 숨겨진 공간은 없었거든요. 유독 서재에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오늘 청소하다가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뭘 발견했는데요?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이 있더라고요.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져 있던데 저기가 뭔가요? 제가 물어보자 남편의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아, 그거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중요한 서류들 보관하는 곳이에요. 은행 관련 서류나 보험 증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 거라면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사는 가족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진정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한 서류들이라서 당신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단순한 서류 보관소라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래도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절대 안 돼요. 이번엔 정말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근처에는 아예 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서 혹시라도 실수로 뭔가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욱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알겠어요. 그럼 건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일들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공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여러 개의 자물쇠로 잠가놓았을까요? 정말 단순한 서류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청소할 때마다 그 벽면이 눈에 들어왔고 지나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 근처에 있으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서재 청소는 제가 할게요. 당신은 다른 곳만 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청소하는 걸 좋아했는데 서재만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그 벽면 쪽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마치 뭔가 이상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뭘 보세요?
제가 물어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분명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또 그 공간을 건드렸나 싶어서 말이죠.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단순한 서류 보관소라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놓았을까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남편이 가끔 밤늦게 서재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여보, 뭐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냥 책 좀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시간에 책을 찾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숨겨진 공간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는 걸까요? 남편의 과도한 반응을 보면서 뭔가 단순한 서류가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숨겨진 공간은 제 마음속에 큰 의문부호가 되어 자리 잡았어요. 숨겨진 공간을 발견한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야 눈치채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어떤 스타일로 꾸며도 아름다워요. 완벽해요. 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여보, 화장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제가 물어보자 그가 제 화장대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립스틱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해보세요. 이 코랄 레드 컬러로요. 너무 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제 화장품 중에서 특정 립스틱을 집어주더라고요. 처음엔 조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아해 보여요. 당신의 기품을 더 살려줄 거예요. 그의 말이 그럴듯해서 따라해봤더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차분하고 단정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평소대로 화장을 하고 나오면 어제 그 스타일이 더 좋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화장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어요. 머리를 좀 더 단정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볼륨 있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아보세요. 그가 제안했을 때는 단순한 제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말아 넘겨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차분하고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완벽해요. 정말 우아해요. 이 스타일이 당신에게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헤어스타일을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스타일로 하고 나오면 어제 그 스타일이 더 예뻤는데. 라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머리를 빗질만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나왔더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냥 두세요? 드라이로 말아서 스타일링하는 게 훨씬 예쁜데.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옷차림에 대한 간섭도 시작됐어요. 오늘은 그 베이지색 셔츠 블라우스를 입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자꾸 비슷한 스타일의 옷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색깔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 그것보다는 셔츠 스타일이 더 품격 있어 보이는데. 라며 돌려서 말하지만 분명히 불만족스러워했어요. 한 번은 제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왔더니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무지 블라우스가 당신의 기품에 더 어울릴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베이지색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액세서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걸이는 이 진주 펜던트로 하세요. 너무 큰 건 과해 보여요. 귀걸이도 이 작은 진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단정하고 클래식해 보일 거예요. 특히 진주 액세서리를 고집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목걸이를 하고 나오면 진주가 더 우아해 보이는데. 라며 아쉬워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더 예뻐지라고 하는 조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가 제안한 스타일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뭘 하든 항상 저번 스타일이 더 좋았는데. 이게 더 어울려요. 라며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더라고요. 향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 사준 그 샤넬 향수만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향수는 너무 강해요. 이 향이 당신에게 제일 잘 어울려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쓰던 다른 향수를 뿌렸더니 코를 찡그리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애용하던 향수였거든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화장,
헤어스타일, 옷차림, 액세서리, 향수까지. 모든 걸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맞춰줬어요. 결혼 생활이니까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스타일들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니 뭔가 이상했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 스타일, 제 개성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진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제가 원래 즐겨 입던 스타일로 입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입고 가요? 마치 제가 이상한 옷을 입은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단정하게 입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너 요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전에는 좀 더 개성 있게 입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제 모습이 아니구나. 남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남편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배려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숨겨진 공간에 대한 기억과 함께 생각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연결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간섭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 숨겨진 공간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 커져갔어요. 매일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장 뒤에 있는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단순한 서류들이라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부산 출장이에요. 혼자 있기 심심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줘요. 평소 같으면 아쉬워했겠지만 이번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궁금증이 너무 컸어요. 이대로 계속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심을 굳히고 인터넷으로 자물쇠 전문 업체를 찾아봤어요. 여러 곳에 전화해봤는데 대부분 본인 소유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희 집 창고 자물쇠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요 라고 둘러댔어요. 한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에 기사님이 오기로 약속했어요. 기사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초조했어요. 혹시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입니다. 기사님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책장을 밀어서 그 문을 보여드렸더니 기사님도 놀라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 개네요. 자물쇠가 4개나 달려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을까요? 기사님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자물쇠부터 차례차례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르륵 탁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거렸어요. 자물쇠가 꽤 고급이네요. 원래 있던 거 맞죠? 기사님이 중간에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 보관한다고 해서요.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마지막 자물쇠까지 다 잘랐어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물쇠를 달 정도면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나 보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사님이 가신 후 혼자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열어볼 수 있게 됐지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정말 중요한 서류들 뿐이라면? 그럼 제가 남편을 의심한 게 되잖아. 하지만 만약 다른 게 있다면?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죠? 정말 뭐죠 이게? 작은 방이었는데 벽면에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반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사진들과 물건들이 모두 한 사람과 관련된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선반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면에 놓인 액자 사진이었어요. 한 손에 들 정도의 크기였는데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긴 여자 사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화장, 헤어스타일, 옷차림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했어요. 손을 떨면서 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코랄 레드 립스틱, 단정하게 안으로 말린 단발머리, 베이지색 셔츠 블라우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설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여자가 남편의 전 아내구나.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요구했던 모든 스타일들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선반에는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유품들도 있었어요. 향수병도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저에게 사준 그 샤넬 향수와 똑같은 거였어요. 또 다른 선반에는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 준 것들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원본이고 제가 받은 건 똑같이 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하인에게 긴 소매, 레이스 장식이 들어간 A라인 드레스. 제가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완전히 똑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이럴 수가.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이 여자를 따라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데이트했던 장소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 보리굴 비지, 인사동 찻집, 남산. 모두 남편이 저와 갔던 곳들이었어요. 심지어 제주도 펜션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똑같은 펜션이었어요. 편지도 하나 펼쳐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편지였는데 당신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죽은 아내의 대체품, 아바타였던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원했던 건 제가 아니라 죽은 아내의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받았던 모든 선물들, 갔던 모든 장소들, 심지어 결혼식까지. 모든 게 그 여자와의 추억을 재현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 여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배우에 불과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잔혹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제서야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특정한 스타일만 고집했는지, 왜 그 숨겨진 공간을 그렇게 철저히 숨겼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리워하는 죽은 여자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문을 닫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그동안 느꼈던 행복, 사랑,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남편이 전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진 선반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해숙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의 전 아내 이름이 해숙이었구나. 수첩을 펼쳐보니 해숙 씨가 직접 쓴 일기였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남편이 깜짝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사왔어요. 정말 예뻐요. 이런 세심한 남편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남편과 인사동 찻집에 갔어요. 녹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오늘은 을지로 보리굴비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잘 알고 있어서 감동이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읽으면서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화장을 해도 항상 아름답다고 말해줘요. 오늘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네요. 더 우아해 보인다고 하면서 계속 쳐다봐요. 부끄러워요? 해숙 씨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정말 행복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숙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해숙 씨도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다른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이 해숙 씨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 애절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보낸 오늘이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의 미소 하나하나가 제게는 보물이에요. 당신이 우아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함께 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지만 당신이 더 아름다웠어요.
이런 순간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편지에서는 혜숙 씨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혜숙 씨의 병이 시작된 후의 일기들을 읽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겠어요. 남편이 걱정할까 봐요. 남편이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병원비, 간병, 모든 걸 혼자서. 정말 고마워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상관없다. 여전히 아름답다고 하지만 미안해요.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아줘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혜숙 씨의 마지막 편지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여보, 제가 먼저 떠나게 될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가끔 생각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혜숙 씨는 진심으로 남편의 행복을 바랐고 남편도 마지막까지 혜숙 씨를 지켜줬던 거예요. 남편이 혜숙 씨의 사망 후에 쓴 일기도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매일 밤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오늘 아내와 즐겨 가던 인사동 찻집에 갔다. 아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녹차를 마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내의 옷들을 정리하다가 울고 말았다.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미칠 것 같다. 남편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혜숙 씨를 많이 사랑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일기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내가 즐겨 쓰던 화장품을 보다가 생각했다. 아내와 비슷한 사람이 이 화장품을 쓴다면 어떨까? 아내가 입던 옷을 보면서 상상해봤다. 누군가가 이 옷을 입고 아내처럼 웃어준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만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아내를 닮은 사람이라면. 남편은 혜숙 씨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혜숙 씨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후에 얘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아내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 얼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다. 그녀가 아내처럼 화장하고 아내처럼 옷을 입는다면 아내와의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내가 좋아했던 곳들에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 아내와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그녀를 아내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통해서 혜숙 씨와의 추억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혜숙 씨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저를 혜숙 씨의 대체품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을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남편의 혜숙 씨에 대한 사랑은 정말 깊고 진실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저는 혜숙 씨의 그림자 아바타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리워하는 혜숙 씨의 모습을 재현해주는 역할일 뿐이었던 거죠. 이런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요?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공간에서 나와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일까요? 3년 동안 병간호까지 하면서 지켜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허무함과 그리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혜숙이라는 죽은 여자의 대역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남편이 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 그 어느 것도 진짜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게 혜숙 씨를 향한 감정이었던 거죠. 저는 그냥 혜숙 씨의 아바타였어요. 남편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대체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참혹한 깨달음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행복, 사랑받는다는 기쁨,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라 다른 여자의 그림자로 사랑받았던 거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는데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챘나 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남편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 싫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출장은 어떠셨어요?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하긴 했지만 잘 다녀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가짜로 들렸어요. 저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혜숙 씨를 보고 싶었던 거겠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당신 오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얘기할 게 있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서재에 있는 그 숨겨진 공간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거기는 신경 끄라고 했을 텐데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갔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화를 냈어요. 평소에 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자물쇠를 잘라서 열어봤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거기에 왜 들어갔어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혜숙 씨 이야기를 다 봤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혜숙 씨와 했던 것들과 똑같더라고요. 데이트 장소, 선물, 심지어 제 스타일까지. 제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혜숙 씨의 대체품이었을 뿐이고요. 대체품이었을 뿐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어떤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반문했어요. 제 모습 그대로의 저를요? 아니면 혜숙 씨처럼 만들어진 저를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원했던 건 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혜숙 씨를 그리워했을 뿐이고 저는 그 그리움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다른 스타일로 화장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헤어스타일을 해도 똑같이 사랑해 주실 건가요? 남편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역시 그렇죠.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저가 아니라 혜숙 씨예요. 저는 그냥 혜숙 씨 역할을 하는 배우일 뿐이고요. 당신 왜 이렇게 나와요? 남편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혜숙이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 당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것도 당신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제 모습은 혜숙 씨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잖아요. 제가 슬프게 말했어요. 제 원래 모습, 제 원래 성격,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변명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혜숙 씨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저 자신으로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혜숙 씨의 아바타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혼해요. 제가 결심을 말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대역이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을요. 안 돼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혜숙 씨를 다시 잃는 기분이 드시겠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혜숙 씨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당신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알아버렸는걸요. 당신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저에게 하는 말들, 모든 게 혜숙 씨를 향한 거였어요.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은 정말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별실에서 잤어요. 남편은 밤새 문 앞에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혜숙의 아바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설령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고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혼을 말한 후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아내고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하려고 하자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혜숙이를 닮았다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당신이 저를 저 자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강해서 아팠어요. 며칠 지나면서 남편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꼭 따라왔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제가 함께 가죠.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어요. 제가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 해도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요. 라며 막았어요. 친구들과 만나려고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집에서 쉬어요. 라며 못 가게 했어요. 핸드폰도 수시로 확인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호사나 법률 관련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사용까지 제한했어요. 당신은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은 위험하니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남편은 이런 행동들을 모두 사랑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틈에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남편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제가 거짓말을 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걸 봤어요. 통화 기록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며칠 후 남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이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병원요? 정신과요? 요즘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혼 같은 말을 하고 이상한 망상을 하고. 남편이 마치 제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건 아닐까? 저는 정상이에요. 제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남편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는 게 정상인가요?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붙들어 두려고 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 통장은 아직 남편이 손대지 못했어요. 우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남편의 감시, 강압적인 행동들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분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도 복잡할 것 같고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변호사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통지서가 발송됐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와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신청을 했어요. 이혼 따위는 없어요. 당신은 제 아내예요. 평생 제 아내로 살아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남편이 더욱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개수기를 또 잃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의 본심이 나왔어요. 저를 잃는 게 아니라 혜숙 씨를 또 잃는 게 두렵다는 거였어요. 역시 끝까지 저는 혜숙 씨의 대체품이었던 거죠. 저는 혜숙 씨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제 직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제 행방을 묻기도 했어요. 부부싸움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께까지 연락해서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말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췌해져 있었어요. 재판관님,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혼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남편이 끝까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증언했어요. 남편의 강압적인 행동들, 감시, 그리고 전 아내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재판은 길어졌어요. 남편이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판정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슬픈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남편도 예숙 씨의 잃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피해자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상처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였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거울을 보며 혜숙 씨의 모습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머리 색깔도 바꾸고 화장법도 바꾸고 옷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모습 그대로의 저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이에요. 과연 이 악몽 같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